예를 들어 이와 같은 회로의 경우를 보면 전화번과 저항들이 이렇게 브랜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브랜치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직병렬 회로입니다. 그래서 맨 이쪽에 1번 브랜치를 보게 되면 저항 3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브랜치 2에는 저항 2개가 직렬이 연결되어 있고 브랜치 3에는 저항 1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브랜치 3와 브랜치 2와 브랜치 1이 이와 같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브랜치 1은 이게 직렬, 요거 직렬, 그 다음에 이 직렬과 이 직렬이 병렬. 그래서 우리가 직병렬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직병렬 회로의 예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언뜻 봐서 다 1, 2, 3번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1번의 경우를 보면은 저항 2개가 병렬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회로에도 보면 저항이 2개가 병렬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도 우리가 직병렬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병렬 회로에서 우리가 전체 저항 RT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병렬 회로의 합성저항 RT는 병렬 저항을 합성하고 직렬 저항들을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로도를 보게 되면 이 직렬, 이 두 개는 직렬 회로죠. 이 두 개는 직렬이 되겠고 이 R3와 R4는 뭐가 돼요? 병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병렬 회로가. 그래서 이 직렬 회로의 합과 이 병렬 회로를 계산해 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RT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R과 R2는 직렬이고 R과 R4는 병렬이죠. R2는 병렬 저항들과 직렬 연결이 아니다. 직렬인 저항들에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지만 R2에 흐르는 전류는 가지 전류 I3와 I4의 합과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직렬의 경우는 직렬만 있다면 이렇게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여기 R1, R2에 흐르는 이 전류가 이 노드 A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병렬회로. 그죠?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회로로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직렬이지만. 그러나 R1, R2에 흐르는 전류는 같게 되겠죠. 직렬이기 때문에. 그러나 R3, R4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나누어서 흐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직병렬 회로다. 그래서 일단 직병렬 회로에서의 저항의 계산은 직렬은 직렬끼리, 그 다음에 병렬의 합성 저항을 구한 다음에 이 직렬과 이 병렬의 합성 저항을 더하면 전체 저항 RT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직병렬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직병렬 회로를 해석하려면 부품들의 직렬과 병렬 연결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회로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특정한 값을 구하려면 각각 직렬과 병렬 회로에 적합한 법칙을 사용하여 부품들을 합성하고 줄여 나가면 됩니다. 회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등가 회로라고 하는데, 이 등가 회로라 하면 전원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여 우리가 구하려는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로의 경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가 있을 적에 여기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병렬 회로죠. R1, R2, R3, R4는 병렬, 그 다음에 R5, R6 이렇게 약간 다소 이렇게 복잡한 직병렬 회로가 있을 경우 문제는 모든 전류와 전압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R1서부터 저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6개의 저항에 드롭되는 볼테이지를 구하여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 경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등가 회로를 구해가지고 RT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사용하여서 전체 전압을 전체 저항값으로 나눠서 IT를 구한 다음에 역순으로 이제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가 회로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우리가 간소화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와 같은 회로에서는 이 R3와 R2가 병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옴, 12옴 같은 저항이니까 둘로 나누니까 이 병렬의 합성 저항은 6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또 역시 이 4옴과 6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더하게 되죠. 그러면 10옴이 되겠죠. 그러면 이 10옴과 또 이 10옴이 병렬이니까 또 합성정을 구해가지고 또 간소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직렬이니까 그걸 더하게 되면 이제 등가 회로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병렬로 연결된 그 저항을 합성정을 통해서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간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렬 회로와 직렬된 연결대로의 합을 이제 간략화한 게 이 10옴이 되겠죠. 그렇죠? 10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10옴과 이 R5 10옴과 또 무슨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병렬 저항을 또 합성 저항으로 하나로 이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10옴과 10옴이니까 이걸 병렬로 등가 저항을 계산하게 되면 5음이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보면은 저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간소화가 되겠죠. 그죠? 그 마지막 단계는 앞서 본 것처럼 R1과 그 다음에 이 합성 저항 계속해서 간소화 시킨 저항이 이제 5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옴. 그래서 15옴과 5옴과 30옴이 직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합성 저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R1 플러스 R2 플러스 R18. 그래서 15옴, 30옴, 5옴을 더하니까 전체 저항은 50옴.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전체 저항으로 이렇게 간소화된 회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회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등가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잡한 회로를 몇 단계를 거쳤죠. 그죠?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등가 회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등가 회로로 일단 줄여나가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등가 회로가 구해지면 여기에서 뭘 구한다? IT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는 인과전압을 뭘로 나눈다? 전체 저항을 나누게 되니까 ohm의 법칙을 사용해서 IT는 50ohm, 그 다음에 100V니까 2A.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복잡한 회로인 경우, 이런 복잡한 회로를 간소해가지고 등가 회로를 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IT를 구해서 2A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가 간소화된 과정, 그죠? 간소화된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요?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가면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가에서 IT를 우리가 2A를 구했으니까 역순으로 이제 또 갑니다. 역순. 요 등가 회로가 나오기 전 바로 전 회로로 가는 것이죠. 그 회로를 가서 이 회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T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IT니까 ohm의 법칙에 의해서 VR1, 그 다음에 VR18, 그 다음에 VR2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R1은 여러분 알다시피 ohm의 법칙에 의해서 IT 곱하기 R1. 그래서 IT가 2A고 그 다음에 R1이 15ohm이니까 30V. 그 다음에 VR2는 10V. VR3는 30ohm에 2A가 흐르니까 60V. 그래서 우리가 등가해서 IT를 일단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간소하기 전에 바로 직전의 회로로 가가지고 VR1과 VR2와 VR3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회로가 간소화되기 바로 직전 회로로 또 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직전 회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우리가 이 30V, 10V, 60V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구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요 ohm은 요 10ohm과 10ohm의 병렬 합성정으로 나온 게 ohm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V면 요 병렬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0V로 같죠. 그죠? 병렬의 경우는 전압이 그 브랜치 전압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10V가 걸리고 여기에도 10V가 걸리니까 ohm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I5는 R5의 VAB 그래서 10분의 10 해가지고 1A 여기도 역시 1A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I5와 그러니까 R3에 걸리는 전류 R5에 흐르는 전류 I5와 I1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R6와 R7이 4ohm과 6ohm이 직렬로 연결돼서 15ohm이었기 때문에 그 간소하기 이전은 이제 4ohm과 6ohm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전 단계에서 이 AB 브랜치, 이쪽 브랜치와 이쪽 브랜치에 1A가 흐르는 걸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죠? 1A가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1A가 흐르니까 결국은 R6에 걸리는 전압 4ohm에다가 1A니까 4V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V6가 4V가 되죠. V6가 4V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역시 1V가 걸리니까 여기가 6V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전 단계 이 회로가 나오기 전에 이전 단계를 가면은 요 6ohm이 이 R3와 알파의 병렬 합성 저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6V가
R7에 걸리는 6V가 R4에도 6V가 걸리고 R3에도 6V가 걸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I3, I4를 구하면 여기 양단에 6V가 걸리고 저항이 12ohm이니까 결국은 0.5A, 즉 IR3와 IR4는 0.5A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IT가 2A 걸렸으니까 결국은 2A에다가 15ohm을 곱하면 V와 30V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전류니까 이것도 IT가 여기 R2에 I2가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V2도 2A 곱하기 30ohm, 그래서 60V.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V6, IR3, IR4, V1, V2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일단 등가 회로를 구한 다음에 등가 회로에서 전체 전류 IT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간소화되기 전의 회로들로 추적해 가면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원래 주어진 회로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소화된 회로의 과정을 다 그려놓고 간소화하는 과정이라 거꾸로 역순으로 오면서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값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병렬 회로에서 미지의 그 회로값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간소화시켜서 등가 회로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뭘 구한다? 전체 전류 IT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간소화하기 전의 회로들로 추적해 가면서 ohm의 법칙을 적용해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이와 같은 회로가 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두 개의 저항을 이게 직렬연결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45ohm, 그 다음에 45ohm과 30ohm이 병렬이니까 이걸 합성 저항을 해가지고 등가 회로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IT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V1, V2, V3 이런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단순한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RT 값을 계산하지 않고도 여기에 브랜치 커런트인 I1과 I2, 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병렬 회로의 특성인 뭐죠? 결과적으로 이 브랜치에 걸리는 전압이 인가 전압과 같다. 이 원칙을 사용해서 그대로 구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도 90V, 여기에도 90V. 이와 같은 회로에서 I1을 구하게 되면 이 브랜치에 90V가 걸리니까 90V를 30V로 나누게 되면 3A를 볼 수가 있죠. 그죠? 3A. 그 다음에 I2C를 보게 되면 역시 VA가 90V가 걸리니까 여기 25V니까 합산장이 45.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흐르는 걸로 역시 2A도 우리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2와 R3가 직렬이니까 이걸 더하게 되면 이제 45입니다. 45.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0V를 45옴으로 나누니까 2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A를 여기서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KCL, 이 모드에서 KCL을 적용하면 전체 전류는 I1 플러스 I23가 되니까 3A 플러스 2A. 그래서 IT를 몇 암페어? 5A. 그래서 이 5A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